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토요일 MB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네,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사법 리스크에서 한숨을 돌리는가 싶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번에는 자신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인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당대표 퇴진론과 같은 정치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선 김기현 후보가 1차 투표 과반을 얻어서 당대표에 당선되는데요. 이제 내년 총선을 책임질 주요 당직 인선 작업에 한창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 네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전 국회의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첫 비서실장을 지낸 인사의 극단적 선택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관련한 영상 직접 보시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믿을 수 없는 부고를 접했습니다. 제가 만난 공직자 중에 가장 청렴하고 가장 성실하고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했던 한 공직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평생을 공직에 헌신했고 이제 퇴직해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고 하던 참으로 모범적인 공무원이었습니다.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본인이 만난 같이 일을 한 공직자 중에 가장 청렴하고 가장 유능한 분이셨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유족 중에서는 그 대표님도 힘을 내시고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잘 해달라는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믿을 수 없는 부고를 접했다라고 처음 얘기를 했을 정도로 아무도 뭐 예상하지 못했었던 어떤 비보였는데 현장에 한민수 대변인 계셨어요. 뭐 자료 화면으로도 보셨지만 전체 분위기가 뭐 아주 무거웠던 것 같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유족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경황이 없어 보이고 저도 이제 네. 성남시 의료원의 장례식장에 조문하러 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인이나 자녀분들도 그렇고 유족 전체가 예. 경황도 없고 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도 제가 지난 대선 과정부터 지근거리에서 이렇게 일을 해봤는데 예. 저렇게 이제 밤에 얼굴이 퉁퉁 부었더라고요. 다음날 회의 때 보니까 화면 통해서도 약간 눈도 좀 부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저런 모습은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을 수 없는 부고였던 것 같고 참 비통해하시고 예. 어제 이제 그 조문한 다음에 유족들과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제대로 잊지를 못하시더라고요. 눈물도 훔치시고 그래서 유족들이 오히려 좀 힘을 내시라고 말씀을 하고 그랬는데 네. 이제 그 과정들이 이제 약간 이제 그 매끄럽지 못한 것들이 좀 있었죠. 이제 예. 경찰에서 이제 그 시신에 대해서 부검을 하겠다는 얘기들이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어제 장례식장 분위기는 침통하면서도 네. 또 여러 가지 어수선하고 좀 그랬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생명의 무게라는 게 우리가 뭐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무겁잖아요. 그런데 그 이번 극단적 선택 이후에 나온 소식들은 우리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유서 내용이 일부 좀 알려지면서 이게 앞으로 가져올 파장에 대한 전망들도 많은데 우리 김용남 의원님은 이 어느 정도의 유서 내용이 알려졌는지 이게 가져올 영향력은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시는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물론 이제 유서가 한 6장 정도 되는데 예. 그 전체적인 내용의 공개는 유족들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 일부 내용들이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정치를 좀 내려놓으시라. 더 이상 희생자가 나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예. 이제 정치 고만하라는 얘기죠. 그런 취지가 가장 눈에 띄고 그 외에는 이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측면 이런 예.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고인이 되신 분이 78년도부터 예. 그러니까 공무원 생활을 엄청 오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 때부터 구급 공무원으로 시작을 해서 예. 정년을 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그 전에 구급 공무원 시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무원으로 임용이 돼서 근무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아마 고인도 네. 아마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언급대로 청렴하고 유능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분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을까? 네. 이분이 작년 12월에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서 네이버에서 들어왔던 40억 관련한 부분을 조사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거는 네이버에서 아마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당시 성남에서 본사 건물을 신축하려고 했던 네이버가 성남FC에 바로 한두 푼도 아니고 40억이나 되는 후원금을 바로 집어넣기에 깨름칙하다 보니 그것을 우회해서 전직 민주당 국회의원이 하던 희망살림이라는 단체의 후원금 형태로 내고 거기서 1억을 떼고 나머지 39억을 성남FC에 집어넣는 거. 예. 그런 과정을 조율하고 협의하는 데 참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보면 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이재명 대표와 같이 인연을 맺어서 경기도까지 같이 옮겨온 케이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권 인사로서 같이 정치를 해온 게 아니고 직업 공무원 출신으로 이렇게 옮겨서 같이 일을 해온 거로 봐선 직업 공무원 출신 중에 최측근 중에 한 네, 명이다 그렇죠. 이렇게 예. 볼 수 있겠죠. 근데 당시 시장이 시키니까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누가 봐도 좀 깨름칙한 일에 관련은 됐는데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그게 알려지고 수사를 받게 되면서 평생 공무원으로 지내왔던 분으로서는 심리적 압박이 컸을 것 같습니다. 네. 본인 입장에서는 대단히 억울한 심정이 들만한 게 그렇다고 그때 시장이 시키는데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와서 보니 이게 제3자 뇌물과 범죄 수익 은닉 행위에 관여한 행위로 네. 조사를 받게 되고 그런 복합적인 아주 어려운 심정이 지속되다 보니까 네.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김수영 전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겨냥을 하는 네. 듯한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뉴스 어떻게 읽으셨는지. 저는 정말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절규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성남시에서 행정기획국장이라고 하면 예. 보통 지자체의 행정기획국이 가장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가장 주요 부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네. 아마 이제 후원금을 받거나 하는 것도 이제 관리를 또 하셔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구청이 후원금을 직접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그 복지재단이라든지 이렇게 출연한 재단을 통해서나 또 다른 어떤 재단을 통해서 후원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인허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인허가 관리하는 부서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리고 또 행정기획국장으로서 그 후원금이나 또는 광고비 이런 것들을 받는 것에 있어서 어떤 방식과 어떤 형식으로 받을 것인지 네.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입장에서 공무원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이분이 성남시에서 그렇게 행정기획국장 또 비서실장 그리고 경기도까지 상급 부의사관으로 발탁해서 데리고 가신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만큼 성실함도 있었고 네. 유능하고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께서 발탁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 이후에 대선에서 또 지고 난 다음에 이재명 도지사는 또 가버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또 도지사는 이런 공무원이 또 그리고 실제로 이미 그만둔 다음이지만 예. 아마 이제 소외감과 외로움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 정치 공무원 같으면 아마 대선에서도 그렇고 뭔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이후의 역할이 있었을 텐데 네. 그런 역할도 없는 상태에서 소외감을 느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서운함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은 해봅니다. 이거를 개인적인 서운함으로 봐야 할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주변 인물들 중에서 사망한 사람이 벌써 지금 5번째 아니겠습니까? 왜 자꾸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건지, 그 이유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저도 참 이게 설명하기 어렵고 납득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물론 지금 5번째입니다만 한 분은 병사하셨지만 예. 타 이재명 대표와 어떤 그 송사와 관련된 또 재직 중에 어떤 일과 관련된 부분에서 다 수사를 받던 분들이거나 수사의 증인이거나 이런 분들이 다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 어려운데, 지금 그 돌아가신 이분도 사실은 그 저 영장에 보면은 네. 이재명 뜻 전달자로 표기가 돼 있답니다. 오늘 제가 일간지 보도를 보니까 이재명 뜻 전달자, 그러니까 핵심 관계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 차례 소환 조사밖에 없었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 쌍방울 같은 관련한 것은 지금 조사 계획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딱 하나, 그 네이버가 후원했던 거기에 관련돼서 당시 행정기획국장으로 그때 어떻게 업무를 처리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조율했고 희망살림 통해서 우회로 갔는지 그 부분만 했기 때문에 네. 네. 사실은 이게 검찰 입장에서도 놓고 보면은 아주 이분이 뭐 법정에 나와서 증언이 사안의 핵심적인 그런 어떤 축으로 작용할 그런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과도한 수사가 있었고, 네. 혹은 뭐 엄청나게 뭐 다른 증거를 뭐 밀면서 여기에 대해서 협조하러 다그쳤거나 이런 징후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검찰은 그냥 지금 그 신문 과정도 다 녹화돼 있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루틴한 하나의 그냥 증인의 소환 과정이었고 질문이었는데, 이분이 그 이후에 사실 시점도 작년 12월 26일 아닙니까? 그러면 네. 벌써 석 검찰 달이 다 된 수사받은 시점에 게.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거는 그동안 또 이분이 알고 있었던 무언가에 대한 심리적 압박들, 이런 요인들이 어쩌면 앞으로도 전개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에 대한 것들도 혹시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네. 그건 제 개인적인 추론입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저는 좀 송구스러운 표현이지만 유족들께서 부담이 있더라도 이 좀 유서를 좀 공개를 해주시는 네. 게 이렇게 억측과 이렇게 난무하고 있는 그런 추론들을 조금 좀 진정시키거나 좀 사실관계 가짜 뉴스가 난무하지 않는 네. 그런 걸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유족 측에서 그걸 거부하고 계시다니까 그나마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고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그 유지가 가장 그래도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놓고 본다면 저희가 뭐 정말 코끼리 만지기식에 더듬더듬하면서 이렇게 실체적 진실을 조각 맞춰 나갈 수밖에 없는데, 네. 참으로 저는 어쨌든 혹시라도 앞으로도 이래 유사한 것들이 더 있을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유서의 공개라든가 이재명 대표의 좀 진솔한 어떤 그런 또 발언 같은 네. 걸 기대해 봅니다. 네. 지금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유서의 내용이 6장이고 이재명 대표에게 얘기한 정치 그만하시라, 이런 얘기들, 더 이상의 희생이 없어야 한다라는 얘기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근데 보도를 보면요, 한겨레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 네. 유족들이요, 유서가 공개될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유서를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는 오해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경찰과 검사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의미를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유족들은 이게 만약에 공개되면 이재명 대표가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할지도 모른다라고 우려했다는 거예요. 그 저는 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네. 보도된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지금 보도된 거 보면 이제 검찰 수사가 뭐 조작이 됐다 네. 이런 얘기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 성남시 의료원 장례식장에서 만난 이제 유족 대표격의 예. 이제 어른을 만났을 때는 상당히 격앙돼 있었어요. 뭐냐면 그 유족의 유서를 6장짜리를 경찰에 자기들이 유족들이 단 한 자도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네. 이거는 사자의 명예훼손이다. 그래서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답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기사가 나오는 걸 보고 이거는 도대체 누군가가 경찰이거나 아니면 경찰 윗선이거나 이렇게 언론에다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장난을 한다고 할까? 이런 식으로 유출한 거에 대해서 되게 분노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밝힌 뒤로 좀 그런 기사들이 좀 수그러드는 제가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유족이 동의하에 전체가 공개되지 않으면 예.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실제 네. 6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건 상당히 알기 어렵지 않나 싶고요. 네. 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돌아가신 분께서 검찰 수사에서 뭐 말씀 보도된 것처럼 조작이라는 게 이런 거 있었다면 상당히 압박을 받았을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저는 검찰 수사를 받다가 돌아가시면 정말 1차적으로 이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는 왜 수사기관으로부터 이런 일단 원인을 거기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 강원도 전 도청 고위 공무원께서 레고랜드 사태 가지고 조사를 받으시다가 또 극단적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저는 그렇습니다. 전임 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 때도 적폐 수사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이 있습니다. 예. 저는 그때도 그런 말씀을 좀 주변에도 했었습니다. 이거는 수사기관의 수사 형태를 먼저 되돌아봐야 된다. 뭐 검찰의 압박 수사나 무리한 수사 때문이었을 그거를 가능성이 먼저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거를 먼저 따져봐요. 이건 여야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는 이거는 원인이 어디 있는지 검찰이 경찰이든 압박 수사, 강압 수사 어떤 수사 과정이 잘못됐기에 이렇게 됐는가 이걸 먼저 따져보는 게 맞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겼을 때 네. 이건 정치권에서도 이건 여야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마찬가지고 예. 절대 넘지 않아야 할 선이 이 죽음 앞에서 마치 이게 숫자를 매기듯이 5번째 다 사안도 다르고 우리 최수영 의원님 말씀했지만 어떤 분은 병사하신 걸로 대선 과정에 부검까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국가수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숫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마치 지금 여당 내에서 나오는 것처럼 무슨 죽음의 그림자 거기에 무슨 뭐 야당 대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공세하는 거는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정치를 떠나서도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 공개석상에서 그 지금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를 탓하고 예. 왜 그게 검찰 수사 탓이지 이재명 탓이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만 네. 저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고인 되신 분이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받은 거는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미 3개월 전이에요. 예.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추가 소환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차례 소환 조사 받은 걸로 예, 알려져 그게 있죠. 전부예요. 근데 소환 조사 전후로 해서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면 뭐 네. 검찰 수사를 탓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3개월 전에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어떤 검찰에서의 추가적인 조사나 소환이 없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냐? 지금 이번에 국회로 올라왔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고인이 23번쯤 등장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로 받았던 40억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등장을 하고 또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에 대해서는 뭐 내의 사입은 2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만 네. 서로 교차로 대리인을 보내서 상을 당했을 때 조문을 한 게 밝혀졌을 때 또 한 번 고인이 등장을 해요. 네. 그러니까 2019년 5월에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모친상을 당했을 때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대신해서 비서실장으로 고인이 조문을 갔던 게 등장하면서 고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네. 하는데 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게 있는 겁니다. 공무원에게 그런 불법적인 일에 관여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또 이 고인이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알았겠어요? 더군다나 정상적인 기업인으로 보기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뭐 과거에 어떤 범죄단체 출신이라는 걸 떠나서라도 네. 기업을 인수한 이후에 경영하는 과정에서도 뭐 전환사채 발행해서 주가를 조작한다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에 관여했던 사람인데 네. 당시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가 아니었다면 그 상가에 조문을 갈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나중에 또 세상에 밝혀지는 거 보니까 쌍방울과 관련해서도 대북 송금이라든지 이런저런 범죄 의혹을 받고 있어요. 예. 원인을 찾자면 뭐 누구보다도 크고 1차적인 원인은 이재명 대표에게 있는 것이지 네. 검찰 수사를 탓하는 것은 이거는 고인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사실과도 좀 다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한 대표님은 어제 현장에 계셨으니까 조금 더 여쭤볼게요. 네. 7시간 정도 이 조문을 하려고 했는데 상당히 오래 기다렸어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 유족들을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만나서 어떤 위로의 말씀과 뭐 다 여러 가지 대화가 오고 왔을 텐데 뭐 특별히 인상적인 것들이 있었을까요?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일단은 우리 김용남 의원께서 뭐 탓을 하시니까 뭐 제가 일일이 광고비 집행 문제랄지 쌍방울 문제도 뭐 지금 전혀 사실이 드러난 건 없지 않겠습니까? 예. 일방 주장만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면 또 공방밖에 안 되기 때문에 딱 이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네. 왜 어제 회의가 경기도청이 아닌 경기도의회 지하 1층 대강당 대회의소에 열렸을까? 이거는요, 우리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다들 아시는 평소에 격한 표현을 전혀 안 쓰시는, 거의 안 쓰시죠. 김동연 도지사가 어제 모두 발언 이렇게 하시더만요. 이 나라는 지금 민주국가가 아니고 검주국가입니다. 검찰이 주인인 국가입니다. 딱 그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경기도청은 압수수색을 받고 있습니다. 예. 본인이 취임했는데 13차례 24일간 66,185건을 압수해 갔습니다.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김동연 지사의 말씀이에요. 네. 지금 검찰권은 정말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과도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어제 상가에 가서도 뭐 옆에 있으니까 들리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성남시나 뭐 경기도청에 일했던 분들 중에 뭐 출국 금지된 분도 한두 분도 아닌 것 같고 예. 계좌 자기는 어떤 분 한 분은 전화기 4대를 다 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뭔 혐의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자기도 모르겠대요. 예. 이건 과도한 수사입니다. 이런 수사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돌아가신 고인께도 뭐 한 차례 수사했다고 하는데 네. 저는 그거 고지고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말 많은 압박과 그 압력이 있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 김동연 지사가 왜 이런 말씀까지 하겠습니까? 검주 국가다. 그리고 7시간 말씀하셨는데요. 가서 이제 있는 과정에서 사실 빈소가 차려지자마자 이제 저희들이 저하고 우리 네. 비서실장하고 갔는데 네. 이제 기자분들께서 빈소 앞에까지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네. 유족들이 상당히 당황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하다가 불과 1시간도 안 돼서 대표는 바깥에서 계속 차에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제 그 경찰이 그 고인에 대해서 부검을 하겠다고 네, 네. 예. 하니까 유족이 뭐 정말 아주 거친 목소리에 전화 통화하는데 막 항의하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가족회의가 또 열렸습니다. 그 부친께서 오셔서. 근데 검찰이 또 영장을 치겠다고 이제 시신에 대한 예. 영장을 치겠다고 하고 유족들은 반대하고 네. 그런 과정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에 부검은 안 하기로 하고. 나중에 이제 부검 안 하기로 하고 그 직후에 이제 유족 대표께서 저희들한테 오셔서 네. 이제는 대표님을 모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께서 이제 밖에 장시간 이제 차에 대기하고 계시다가 네. 그러니까 둘이서 지금 말씀하신 했습니다. 거는 이재명 대표와 어떤 뭐 갈등의 여지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시간적 여유가 좀 필요했었다 이런 것들을 예, 말씀하신 그게 거죠? 주가 됐고요. 이제 가장 이제 유족들께서 당황하시고 했던 거는 이제 부검 문제가 좀 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돌아가신 모습을 발견했을 때는 병원으로 안치하고 했을 때 부검이 필요 없다. 예.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 날 오전에 경찰이 입장을 바꿨답니다. 그래서 부검을 하겠다는 거고 그리 되면은 이제 오늘 발인 같은 경우도 못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과정 때문에 좀 대표의 조문이 늦어졌다. 이렇게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